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요즘 이 자립형 사립고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도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폐지되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걸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학부모들과 또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이 전라북도 전주의 전주교육감이, 또 경기도 안산의 경기도 교육감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또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를 폐지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미만됐다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허가만 하면 이 폐지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저는 이와 관련해서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거는 좀 너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육 관계자들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은 진짜 국가 백년지 대결해야 됩니다. 이 교육 정책이요, 이렇게 자꾸 바뀌면 안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걸 왜 이렇게나 이러느냐,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김성환 씨라는 김성환 교육감은 임대차 계약도 5년 뒤에는 재계약하는데, 왜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심사해서 탈락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이 교육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 교육을 국가 백년지 대계라는 말도 이 사람은 못 들어본 사람인가요? 이 교육을 말이죠, 임대차 계약 다시 하듯이 교육제도를 그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교육감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또 그러면 또 꼭 이 사람만이겠습니까? 많이 아닙니다. 말은 이 사람이 했지만 요즘 교육 관계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얼마나 이 교육제도를 자주 바꿉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부가 없어져야 대한민국 교육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 교육을 계속 국가가 통제하고 있거든요.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런 문제도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논거는 뭐냐 하면, 교육이 평등해야 된다. 국민이 교육받을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자립형 이런 학교를 두면 자사고죠. 자사고를 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내고 거기 가지만 돈 없는 사람은 거기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구조화하는 거 아니냐. 이 뭐 국민 여러분, 이건 말이 좀 그럴듯해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와 같은 이런 국가 운영 제도 하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국가사회 운영 제도를 바꿔야 되지, 현재의 상태에서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런 평준화 정책을 계속 강구하게 되면 개인도 피해를 보게 되고 있고, 또 우리 국가도 발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서 해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자율화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고교 평준화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된다고. 지금 뭐 당장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자립형 사립고라도 저는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 돈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녀 교육시키는데 많이 쓰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즉, 돈 있는 사람들이요, 좋은 교육 여건에 가서 공부 많이 해서 더 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막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또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또 돈 많은 것 자체도 또 막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어디다가 쓸 겁니까?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쓴다면 굉장히 그 돈은 효율적인 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쓰지 말라는데, 그럼 이 돈 맨날 그럼 뭐 외식만 합니까? 어디다가 쓰라는 겁니까, 이 돈을? 뭐 여행만 다니라는 겁니까? 자녀 교육시키는데 이 돈을 쓴다면 가장 유용한 쓰임새죠. 이걸 쓰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고교 평준화가 국민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고 또 이 자율평 사립고를 두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즉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즉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비난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 가지 현상이 뭐냐? 첫째요, 좋은 대학을 좋은 대학, 나쁜 대학도 또 뭐 따져보면 없어요. 꼭 영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 잘하는 사람이, 국어 잘하는 사람이 꼭 공부 잘하는 겁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잘하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평가 기준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또는 나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뭐 대학까지 안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했거나 아니면 직업학교를 나왔거나 사회에 나가서요 취업을 해가지고 살 때 그 월급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서유럽 국가들에서는요 막 대학 가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또 입시 지옥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사회는요 대학까지 나와서 대학 교수가 됐거나 또는 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사가 됐거나 또는 직업학교에 나와서 빵 굽는 사람이 됐거나 월급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적성대로 취향과 능력에 따라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정도입니까? 젊은이들의 산포,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하는 것이 다 이런 데서 근본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야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이 사회 현상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야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만약 영어 수학 국어 좀 잘못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아주 비참하게 사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회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고 이게 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해놓으면 입시지옥에 시달릴 일이 없단 말입니다. 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연구를 많이 하든지 대학 교수를 하든지 연구소에 있든지 하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또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안 만들어 놔놓고 뭐 고교 평준화다, 자립형 사립고 없애라 이래 한다고 해서 즉 고교 평준화 한다고 해서 자립형 사립고 예를 들어서 없앤다고 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안 생깁니까? 즉 아무 실효성 없는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뭐냐?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 개인에게도 이 자아실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이제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이제 보완해야 될 대책이 내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즉 좋은 대학 나왔거나 직업학교 나왔던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면 즉 대학 교수가 됐던 빵 굽는 사람이 됐던 월급 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월급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된다는 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뭐 취직만 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요, 본래 이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반드시 큰 돈을 벌려고 해서만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다 보면 그 제품이 아주 잘 팔려가지고 진짜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그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높여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덕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낸 세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데 그걸 써가지고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한단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이 낸 많은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면 국민들도 덕 보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질시할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국가 운영 철학을 가지고, 또 그 철학에 기초한 사상과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런 철학도 없으니까 그냥 평등이 좋은 거 아니냐, 평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이 소모적인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나라 망치는 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교육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학교 가서 공부할 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 따라가서 못하고, 이래 공교육이 붕괴되고 젊은 학생들이 낮에 학교에서는 잠자고 밤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야 공부가 또 제대로 되면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이 나라 망치는 일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국가 방침으로 내건 이 문재인 정권과 또 여기에 교육감으로 이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교육관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개인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그런 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이 잘못된 교육관에 기초해서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가 더 늘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더 늘어나도록. 그리고 대신에 또 공교육은 공교육 나름대로 또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반 같은 것도 좀 학력 차에 따라서 반을 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드리지만 공부 못했다고 해서 막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립형 사립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교육 담당자들이 근본적으로 철학을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